기사를 볼 때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죠. 그 관계자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K 콘텐츠에 얹어져 있는 이 15년 차, 도합 30년 차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K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채널, 관계자에 따르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금 저희가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왔습니다. 손석구 주연의 밤낚시라는 영화였는데요. 이게 되게 특이한 영화라서 저희가 오늘 개봉일이었는데 개봉일날 바로 보고 바로 이 스튜디오로 와서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특이한 영화죠? 밤낚시란 영화가 러닝타임 13분짜리 영화고 그 13분짜리 영화를 CGV 영화관에서 정식으로 개봉을 한, 영화 표값이 요새 뭐 기본 15,000원을 잡잖아요. 근데 영화 표값이 얼마였죠? 1,000원. 1인당 1,000원짜리 영화로 CGV에서 개봉을 한. 사실 1,000원이라는 게 내든 안 내든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어쨌든 무료 영화가 아니고 1,000원이라는 값을 매기고 13분을 영화관에 앉아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특이한 게 이 자동차의 시선에 따라가는 어떤 그런 영화잖아요. 그리고 모든 카메라가 약간 푸티지 방식으로 그 약간 편집 안 된 CCTV 보거나 이 뭐죠? 액션캠 보거나 그 경찰들 앞에 다는 거 뭐죠? 그게? 바디캠. 바디캠. 바디캠처럼 막 이 자동차에 설치된 양쪽 사이드와 전면과 후면과 안에 룸미러 안쪽에 있는 카메라, 이 6개의 카메라, 7개인가? 그거가 돌아가면서 모든 영상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되게 특이하긴 했어요. 그러면은 카메라 감독 필요 없는 거, 촬영 감독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사실 연출적인 부분은 남 PD가 나보다 훨씬 잘 아니까 보면서 생각이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 연출이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뭐 편집이라든지. 왜 그 영화 서치 보면은 그 서치 영화가 준조가 주연했던 네. 그 영화 그 막 이렇게 컴퓨터로 막 쫓아가고 뒤지고 딸 사라져서 그 특이했죠, 영화도 진짜. 외부 카메라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다 이 맥북 웹캠 시선으로만 가거든요. 진짜 신선했죠. 네, 웹캠 시선으로 가고 그냥 화면 보여주고 이거는 그 블랙박스 카메라들로만 영화가 이루어진 촬영이 된 영화란 말이죠. 이 새로운 포맷에 너무 잘 맞는 정말 혁신적인 시도였고 그거 자체가 너무 빛난다고 생각해요. 손석구 배우가 프레임 밖으로 튕겨나가는 상황도 있단 말이죠. 맞아. 근데 오히려 다 보여주지 않고 소리로 표현되는 영역으로까지 의도해서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제작 의도에 맞게 제작을 한 영화고 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그런 제안이 오면 해보고 싶다. 물론죠. 이거는 뭐 돈이랑 상관없이 100이면 100, 돈은 상관있지만 100이면 100 어쨌든 전기차 그 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게 결국엔 현대자동차가 제작 지원한 이런 시도가 종종 있었고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전에 박찬욱 감독도 아이폰 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고 근데 이번이 좀 특이했던 게 현대차 지원을 받았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일단 전체 차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아이오닉 5였는데 사실 이게 그 광고라면 차 정도는 쫙 하고 달리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치. 카메라로 보다 보니까 그걸 안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차에 대한 어떤 좋은 얘기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알고 봤기에 나는 이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손석구 씨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를 기존의 브랜드 필름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특이한 제안을 했는데 현대차에서 받아들여줘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공식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이게 스낵 무비라고 자기네들이 이름을 최초로 지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워. 원래 있던 용어 같이.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는데 최초로 말했대요. 근데 너무 잘 지은 거야. 스낵 무비. 와서 가볍게 보고 진짜 잠깐 기다리면서 광고가 더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13분짜리 영화를 보는데 광고를 13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진짜 영화 짧았는데 어쨌건 그 덕분에 영화관 예매를 하고 와서 티켓을 끊고 들어가서 극장 시트에 앉고 나가고 퇴장까지 하는 그 경험은 극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이거 하나만 보러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가 볼 때는 요거랑 같이 겸해서 뭐 뭔가를 또 할 것 같은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신선한 시도였다. 그리고 이런 시도가 앞으로 분명히 또
나올 것 같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회사 다녀봐서 알잖아요. 오너나 이런 분들이 와서 또 우리는 왜 저런 거 안 만들어? 또 어느 회사든 이제 마케팅 팀 달라붙어서 이런 거 분명히 올해 안에 하나는 나옵니다. 또 유명한 감독이라든지 해서 콜라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예를 들면 갤럭시, 아이폰 이렇게 약간 촬영 도구가 가능한 어떤 브랜드였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시도가 시작되고 또 1,000원을 받는 어떤 이벤트성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2번, 3번은 쉽거든요.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약간 그 팝업 스토어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뭐 경험. 성수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무슨 진로 무슨 뭐 새로 나온 소주 무슨 팝업스토어 이런 데도 가보니까 뭐 각종 게임하고 막 뭐 선물 퍼주고 뭐 이것저것 주는데 딱 봐도 이걸로는 사실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서 돈을 벌 수 없고 그냥 뭐 몇 억대는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팝업 스토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돈은 써서라도 그냥 알리겠다. 본인들의 의도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밤낚시라는 영화가 팝업 스토어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이벤트를 즐기는 느낌. 손석구 입장에서는 제작사, 1인 기획사 겸 제작사를 차렸잖아요. 올해 1월에 차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영화가 이렇게 상영작이 된 거죠. 대단한 거죠. 1월에 차려서 6월에 첫 작품이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저는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영화, 12분 59초짜리, 13분짜리 영화가 이렇게까지 관심 받을 일이야? 그 웬만한 상업 영화들 중에 이거보다 더 홍보가 됐던 것도 나는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단편 영화가 없진 않잖아요. 이 13분짜리 영화가 없진 않은데 그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극장 상영하려면 이제 영상 심의하잖아요. 이렇게 심의까지 해서 관객을 받은 게 처음이다라고 들었어요. 국내에서. 그렇다더라고요. 네, 국내에서 완전 정식으로 처음이다. 받아서. 그리고 손석구가 뭐 어쨌건 영어로 말하고 거의 대사가 없고 거의 몸으로 모든 씬들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거 역시도 이제 손석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어쨌건 내수용 작품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로 이렇게 번졌으면 한다라는 마음으로 현대차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내수용의 그쵸. 광고가 아니고 브랜딩이 아니고 해외. 그래서 이거 이제 CG가 많이 나오잖아요. CG 역시 독일 팀이 동원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믹싱은 영국에서 그런 약간 글로벌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 뭐 이 정도면 결과도 진짜 좋다라는 결론입니다. 1인극 연기는 어땠어요? 어쨌든 연출자 입장에서 그게 저도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다 보면 배우들이 이제 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촬영을 하잖아요.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 레카 같은 게 끌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레카라 그래서 자동차 자체를 커다란 레카에다 싣고 달리면서 촬영을 하는 게 이제 배우 입장에서는 본인이 연기를 하고 있고 운전하는 연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카메라와 뭐 조명과 각종 오디오 장비들을 동원해서 본인을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 배우 입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그냥 뭐 다른 촬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인 거고요. 다음 단계로 이제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하나는 자동차 자체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카메라와 기본 조명을 아예 무슨 이런 뽁뽁이 장치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유리창에 달든 뭐 문짝에다 달든 해서 고정을 시켜서 배우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찍는 방식도 있어요. 그게 약간 예능에서 쓰는 거랑 또 다른 거죠. 예능에서 왜 차 운전해서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1박 2일이나 뭐 이런 거. 그쵸. 그런 비슷한 건가요? 거랑 규모가 다르겠죠. 네,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캠코더 같은 거를 실내에다 설치해서 촬영을 하잖아요. 네. 예능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드라마에서는 실내에다가 장착을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차 외부에다가 장착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카메라도 무겁고 막 뭐 10여 킬로 이상 되는 카메라 장비들 막 이런 조명 장비들을 달아서 찍는 건데 그건 배우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독백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동차 안에 부착된 카메라 혹은 뭐 웹에 부착된 카메라로 달리면서 촬영을 한다는 건 자 레디 액션 하면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자 레코딩 버튼 눌러놓고 자 달리세요 이제 할 거 하세요. 그게 되게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가 실제로 어색함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손석구 배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식의 기분을 느끼면서 아마 촬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새는 실제 제가 뭐 메이킹 영상을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차가 직접 달리지 않고 차를 커다란 LED 스튜디오 앞에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촬영하는 경우도 이제는 또 그럼 배경 이렇게 넘기는 걸로? 네, 배경을 이제 가상으로 생성한 배경을 넘기든 실제 촬영한 소스를 넘기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LED 스튜디오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그린이나 블루 크로마키 음. 배경으로 해서 나중에 넣는. 네, 그렇게 심기도 하는데 이 밤낚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스튜디오에서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실제로 달리면서 하지 않았을까 했을 싶긴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냥 야외에서 했을 것 같고. 네. 뭐 만약에 만약에 지원이 됐을 테니까. 네, 스튜디오에서 한 거였다? 그러면 진짜 CG가 실감나게 잘 아, 그래서 두 개까지 가는 저도 의미가 몰라요. 있다. 네, 저도 진짜 달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래서 그 1인극 뭐 본인이 이제 얘기할 때 자기는 이제 해외에서 맨 처음에 연극을 배울 때 거의 1인극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어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1인극은 진짜 너무 어려운 연기일 것 같다는 생각은 하긴 했고 게다가 액션씬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 막 CG가 없는데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1인극 얘기를 인터뷰 때 언급을 한 거 보니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혼자 달리면서 촬영을 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어쨌건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하나 더 보고 오자라는 얘기를 하나 했었는데 미래의 혼활이라는 오에다 시니치로 감독, 우리가 흔히 이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는 영화로 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약간 재밌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분의 작품이 하나 있었죠. 그것도 한 5분 정도의 영화였는데 네, 5분 뭐 30초 네. 그런 정도더라고요. 틱톡과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했고 네. 그냥 볼 수 있는 영화였고 어떤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서로의 이제 결혼 상대를 만나고 하는데 인상적인 게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약간 미래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메타버스 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아바타로 데이트를 즐기고 프로포즈까지 하는 그런 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그 장애를 극복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일본 드라마나 영화가 약간 교훈을 맨날 심는 약간 고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무조건 들어가는 거의 그런 게 있거든요. 미덕이라고 하죠. 네. 미덕으로. 그런 미덕이 있는데 요번 역시도 저는 근데 그게 나쁘지 않게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이 두 얘기를 묶으려고 했던 게 변하고 있다. 지금 콘텐츠 시장은 완전히 변하고 있다. 그게 비단 K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렇게 J 콘텐츠 역시도 그 세계적인 흐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밤낚시에서 가장 어쨌든 저는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새로운 무언가로 이제 그 촬영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그거를 오픈하는 방식도 그렇고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었는데 이 우에다 시니치로 감독의 한국 제목으로는 미래의 짝찾기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미래의 짝찾기 요 영상도 틱톡 아마 뭐 협찬을 통해서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긴 포맷으로 이제 5분여의 숏폼 무비를 제작을 하셔서 기존의 영화를 제작하시고 이러던 분들이 정식으로 자본의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포맷의 숏폼 무비를 제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대의 지금 흐름에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짧은 포맷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긴 포맷. 휴대폰에 익숙한 세대들한테 맞는? 네네. 그래서 뭐 쇼츠, 릴스, 틱톡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이게 결국에는 이 뭐 밤낚시도 그렇고 미라이노 콘게츠도 그렇고 지금 세대가 이런 긴 영화보다는 긴 드라마보다는 슈폼 콘텐츠에 익숙한데 드라마나 영화도 이런 식으로 접목시켜서 진화해 가야 된다 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두 작품이지 않을까. 손석구 배우도 그 얘기를 했어요. 슈폼에 익숙해진 세대가 영화관으로 다시 와서 볼 수 있게 그럼 약간 영화도 변화가 2시간 동안 앉아서 보는 걸 힘들어하는 어떤 세대에게 예를 들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영화관에서 큰 스크린으로 뭔가를 보는 게 좋다. 혹은 이렇게 휴대폰, 세로가 긴 화면을 보는 이 스토리가 있는 뭔가를 보는 게 좋다라는 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게 뭐 계속 반복이지만 너무 좋다. 그 손석구 배우 인터뷰도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뭐 2시간짜리 영화는 그거대로 이제 존재는 하고 그거의 의미는 당연히 있고 어쨌든 새로운 차원의 무언가도 또 필요하다라는 차원의 뭐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기존에 뭐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드라마나 기존의 영화에서 하는 영화나 그건 그대로 여전히 존재하고 그거의 의미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가로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포맷과 새로운 콘텐츠의 방식에 대한 거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같이
향유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뉴미디어가 나올 때 그 올드미디어는 위기고 없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학교 01학번인데 마지막 졸업 논문이 뉴미디어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첫 입사한 회사가 신문사란 말이죠. 그래서 신문사는 끝났다. 그 얘기를 매 선배들이 했는데 결국엔 지금도 여전히 신문은 나오고 있고 책도 여전히 뭐 이북이 나왔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책도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숏폼 콘텐츠가 나왔지만 기존의 영화와 드라마도 유지는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콘텐츠들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변화를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고수할 겁니까? 남 PD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레거시 미디어와 하는 그런 드라마 작업들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그게 뭐 제 직업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저도 지금 이런 새로운 포맷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드는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네, 그건 뭐 당장 뭐 무슨 돈이 되거나 뭐 그러지는 당연히 않을 것 같지만 근데 작업 자체가 되게 재밌는 작업들이고 이것이 또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지가 기대도 되기 때문에 저도 별도로 이렇게 준비하는 작업들이 있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해볼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세대들이 더 익숙하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 새로운 어떤 숏폼, 맞아요. 예를 들면 숏폼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비슷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짧은 대본이나 이렇게 짧은 형태의 어떤 숏폼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고 성공을 거뒀잖아요. 네. 근데 또 지금의 그거에 익숙한 세대는 얼마나 또 잘 만들까? 그럼 9세대들이 과연. 그러니까 그 유튜브 지금 콘텐츠들 중에서도 그 숏 드라마나 숏 무비 형식으로 만드는 분들 보면 뭐 너덜트나 이런 팀들 보면은 와, 이 팀은 한 편 한 편이 그 무슨 영화제에서 상영해도 될 정도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제작하는 그런 한 편 한 편은 기존에 뭐 유명 영화 감독, 뭐 드라마 감독 작가들이 모여서 작업을 한다 해도 그분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호응을 많이 받고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더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덜트가 됐든 뭐 숏박스가 됐든 콘텐츠의 색깔들은 다르지만 근데 이제 이 문화 콘텐츠라는 것의 재밌는 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점은 정답이 정해져 있고 누가 명확하게 순위를 가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건 이거대로 재밌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재밌는 거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뭐 각자 서로 좋아하는 걸 찾아갈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예전에는 정말 뭐 예를 들면 모래시계 이런 것처럼 시청률 50% 드라마가 있었다면 지금은 뭐 시청률은 낮지만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굿즈가 계속 소비된다든지 아니면 N차 관련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게 실패한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게 그게 문화 콘텐츠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채널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호응을 얻고 관심을 받을까요? 고민해봐야 되는,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들면서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얼빠들? 역시 정답이네요. 네. 그럼 이거 저희 CG 독일 팀에 막 완벽하게 막 정우성이랑 뭐 이렇게 앉아서 현빈이랑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에 잘 돼 있잖아요. 딥페이크가 잘 돼 있어서. 딥페이크 너무 잘 돼 있죠. 진짜 너무 슬프다. 이런 지금 저희가 지금 한국어로 다 하고 있지만 이거 그냥 자막 누르면 넣어서 클릭만 하면 맞아. 저희 입모양까지 다 뭐 영어, 뭐 프랑스어 뭐 다 자연스럽게 입모양까지 바꿔가지고 우리가 유창하게 얼굴은 확실히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얼굴 이대로 가야죠. 얼굴이 저희 콘텐츠는 얼굴이 최고 콘텐츠. 그래요? 전혀 몰랐네. 두 번째 촬영 날 알았네. 그러면은 다양한 취향들이 채널 소개를 바꿔놔야겠네. 얼굴로 말하는 얼굴이 우리는 특징이다. 그치. 관계자이긴 하지만 관계자 중에 거의 1번. 네, 관계자의 드라마 PD 중에 1번 잘생김. 관계자의 얼굴이 개연성이다. 거의 그러니까는 배우 중엔 차은우가 있다면 PD 중엔 남태진이 있고. 아니요.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얼굴이 개연성이라길래.
그래서 차은우 기사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얼굴이 개연성이다. 어쨌건 그 말은 배우 중에는 차은우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는 관계자에 따르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관계자에 따르면 특징이 이렇게 스텝 없이 두 명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 영화가 나왔다는 걸 알고 뭐 며칠 전에 예매를 하고 영화를 보자마자 극장에서 정말 여기로 차로 바로 와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그래도 어떤 규모가 큰 곳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퀄이나 완성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뭐 스텝이 뭐 20명이 붙어 있고 뭐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근데 그 시의적인 거에 따라가고 좀 더 개인적인 얘기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얼굴이 개연성인 이런 채널은 우리밖에 없다. 그게 차별하다. 네,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밤낚시 같은 이런 게 있고 미래 짝찾기 뭐 이런 식으로의 추천할 만한 작품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거기 영상 밑에 뭐 링크라든지 뭐 소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붙이면 어떨까 해요. 제가 그러니까 남PD라고 부르고 저는 이제 박편집장이라고 해서 박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주북스라는 출판사의 편집장이기도 하고 예전에 매거진 편집장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 관계자에 따르면이 PD 입장에서는 어떤 영상 콘텐츠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떤 매거진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매거진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영상으로 글이 아닌 영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핫한 콘텐츠 약간 이슈가 되는 콘텐츠를 팔로우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속 깊은 얘기를 나눈다. 그 점은 매거진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영상이 업로드 되더라도 그 밑에 단순한 되게 형식적인 소개가 아니라 뭐 이런 쓸 수 있는 어떤 매거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글을 제가 담으려고 해요. 에디터로서. 그게 우리의 차별점. 그리고 우리에는 든든한 우군인 AI가 있잖아요. 챗GPT와 그쵸. 각종 AI들. 그러면은 밤낚시 여기까지.